감염은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네. 호흡기나 이런 데서 관절로 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 중환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성 관절염 너무 무서운데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에바 퍼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입니다. 네. 네, 원장님. 지난번에 무릎 이야기를 원장님께 상담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제 영국 친구도 자기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사연을 보내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버킹엄 궁전 근처 기념품 샵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영국은 홍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홍차를 사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루 종일 서서 판매를 하고 저녁쯤 되면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매일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가면 쓰러져 잠들기 일수로 따로 운동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급 높은 구두를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상대하고 나니 저녁이면 무릎이 텅텅 붓기도 하고 열이 난 적도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무서워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젊은 나이에 무릎부터 망가지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릎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요, 원장님. 이런 사연이에요. 일단 이분은 무릎에 열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열이 났는데 또 금방 깔아는 거 보면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긴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관절염 맞죠? 그렇죠. 도가니. 이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급성 염증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닌 거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상되는 게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염증이라기보다는 크게 손상됐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고기랑 술을 실컷 먹고 쓰러져 잤어요. 야외에서. 위험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관절염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럼 텐트에서 잤다. 네. 안전하게.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크게 부어서 빨갛게 되고 너무 아파서 쩔쩔맨다.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잘 생기는 거예요. 요산이라고 하는 게 정상보다 많은데 어떤 특정 환경이 되면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요산이 점점 붙어가지고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제일 아래로 가면 어디예요? 발가락? 피를 타고 가서 발가락에 딱 들어가서 안 올라오는 거죠. 정맥으로. 이게 유리조각 같은 게 막 쌓이니까 찌르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게 돼요. 이런 것도 있지만 관절 안에 칼슘 경정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손상되면서 생기거든요. 손상된 관절에 칼슘이 침착해요. 관절에도 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짜 통풍. 아까 얘기 요산이 하는 거는 진짜 통풍. 지금 말하는 거는 가짜 통풍.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급성이에요. 감염은 다른 거예요. 감염은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를 통해서 무릎까지 감염이 됐다. 폐혈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폐혈증. 딴 데서 들어왔어요. 호흡기나 이런 데서 관절로 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약 먹고 치료해야 되는 거죠? 감염이니까. 그거는 무릎을 뭐 찔려가지고 감염이 됐다. 이거는 잘 치료하면 끝나는데 근데 이건 달라요. 폐혈증은 피를 통해서 무릎 들어갔으니까 딴 데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 중환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되는 게 뭐냐면은 요도염이나 피부병 같은 거 앓은 다음에 우리가 항체가 생겨요. 항체가. 이 항체가 잘못된 항체, 어리석은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편을 죽이는 거예요. 정상 관절인데 공격을 해요. 그래서 관절염 생기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급성입니다. 급성 관절염 너무 무서운데요? 많지는 않죠. 만성 관절염의 특징도 좀 설명해 주세요. 만성 관절염의 특징은요.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뻣뻣하다. 주위의 근육이 긴장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사람인데 그 친한 사람이 손가락이 애기하고 놀다가 다쳤어요. 손가락이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됐어 그냥 괜찮아 좀 지나면 좋아져. 6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또 계속 괜찮다고 한 몇 달 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화가 좀 났을 거 아니에요. 만져보니까 여기가 다친 건 여기였다는데 실제는 요 힘줄 있는 데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힘줄이 긴장되면서 관절염이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야. 그때 다쳤을 때 그러면 왜 괜찮다 그랬어. 이렇게 될지 몰랐지. 원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어저께.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만성으로 된 거예요? 그럼 6개월이면 만성 아니에요? 만성이 된 거라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해줬어요. 집에서 네, 한 네.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친구가 와이프인가요? 그렇죠.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만성 관절염은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어느 순간 관절이 붓게 되고 몰랑몰랑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그게 돌처럼 딱딱해지고 그러면 뼈가 이렇게 자라요. 네. 이게 이제 관절염입니다. 근데 그게 손가락뿐만 아니라 네.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도 올 수 있고 모든 관절이 다 와요. 어깨도 올 수 있고, 손가락, 네, 발가락, 무릎. 예. 관절염인지 네, 아닌지를 네. 제가 손으로 만져봐도 알 수 있나요? 훈련되면 관절이 뻣뻣하다 그러면은 관절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관절이 너무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관절염이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졌을 때 좀 딱딱하고 네. 조금 더 아프다, 두꺼워져 있다, 이건 관절염인 거고, 어떤 관절은 만졌을 때 부드럽고 뼈가 바로 만져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스위치가 켜져 있는 관절. 스위치가 켜져 있는 관절을 스위치를 끄는 게 관절염 치료예요. 다른 어떤 걸 해도 스위치를 끄지 않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 스위치가 뭐라 그랬죠? 피해줘. 그렇죠, 피해줘. 좋은 학생, 예, 좋은 피해줘. 학생.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줘가 스위치가 꺼지면 네. 관절염은 스톱된다. 그러면 네, 원장님, 네. 제 네. 무릎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예. 처음에 좀 뻣뻣하고 네, 예, 이제 안 움직였잖아요. 예, 예, 예. 그때는 관절염이 좀 있는 그렇죠. 상태였고 네, 지금은 네. 치료를 좀 몇 번 받아서 말랑말랑해지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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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자, 이제 걸으시면서 호흡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꼽만 살짝 허리 쪽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네. 시선만 살짝 펴주시면 가슴은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보통 걸어갈 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걸었었는데 걷기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선도 그렇고 이제 호흡하면서 제대로 걸어가면은 이게 운동이 잘 돼요. 좋은 방법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느꼈어요. 더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예, 거는 예, 예. 관절염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부드러워졌다, 무릎이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할 때 부드러워졌다, 그 얘기는 지금은 염증이 없는 상태. 근데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언젠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상태. 다시. 최소한 3개월이 지나서 걔네들이 탄탄한 힘줄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안 생긴다. 피해조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돼야 된다. 적절한 운동은 좋지만 과한 운동은 망가뜨린다. 다시 뛰면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뛰지 말고 후보 선수로 있던가, 뛰어도 살짝 뛰는 흉내만. 안 돼요. 저희 이겨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네, 네. 관절염 환자분들 네, 네.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져야겠죠. 예를 들어 염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염증이 계속된다는 거는 관절 자체 염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 자체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 네. 그것도 잡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비만이 심하다. 그러면은 비만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제 움직임이나 어떤 형태의 것들이 손상을 많이 주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골프할 때 잘못된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제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힘줄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은 계속 망가질 테니까 이 경우에는 적절하게 일단은 부드럽게 하면서 이것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줘야겠죠. 스트레스를 안 가고, 연골이 손상이 있는데 무리하게 계속되는 것보다 저 주위에서 좀 편하게 해서 저기서 뼈나 연골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피해조가 꺼지면 재생할 수 있어요. 피해조를 키면 망가져요, 계속. 네. 피해조가 커지느냐 꺼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오늘은 무릎 네. 통증인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무릎이 아픈 사람이 이제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통증이 없어질 그날까지 통증에 스톱. 네.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요? 관절염이? 관절염이요? 네. 피해조를 꺼야죠. 맞습니다. 스위치를. 맞습니다. 네. 박수. 와.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통증에 극경이 없다. 없다.